1주택자의 이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해당되는 분도 아닌 분도 있는데 네.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줄까? 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에는 뭐 특별히 계획이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인가요? 생각도 못했네. 이 업무에 몰두하는 남자, 워커홀릭. 요즘 네. 정부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뭘 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요? 네? 막 정신없게 만드니까 발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정말 부동산 업종의 전문가분들은 다 정신 없어 하세요. 네. 네. 하고 저도 이제 취재차 질문을 하면 그 전문가분들도 모르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는 만큼은 우리 김인만 소장 오늘 전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아무리 헷갈리고 혼동된다 하더라도요. 네네. 시황부터 먼저 보죠. 지금 분위기가 네. 얼어붙었다. 그리고 2억, 3억, 심지어 4억 이상의 급매물도 거래가 체결됐다. 네. 빠르면 내일 발표되는 주간 상승률에서 서울과 수도권 마이너스가 뜰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내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마이너스 뜰까. 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한 반반 정도 되는데 저는 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매우 높죠. 모든 네. 지역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충분히 나올 것 같고 호가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호가도 많이 떨어지고. 체결가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매매가도. 호가도 떨어지고 네. 매매가도 떨어지고 네. 가끔 계약이 되는데 물론 호가를 높이면 당연히 계약이 안 될 거고요. 호가가 네. 낮춰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는데 거래가 되기는 됩니다. 강남 쪽도 뭐 한 3억씩 뭐 빠지는 것 같고 네. 저 외곽 지역도 의왕 이런 데도 안양도 그렇고요. 안양도 많이 빠졌습니다. 의왕도 전형 84가 뭐 21억, 20억 호가 부르다가 지금 16억까지 네. 호가지만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의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던 건가요? GTX GTX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C인가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좀 조정이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강동구 그라시움이 18억, 19억, 20억 정도 하는데 GTX가 생긴다고 해서 안양 의왕이 20억에 가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금주 상승률 한번 보면은요 역시 네. 지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없어요. 인천 계양구만 남아 있고요. 네. 마산, 청주, 강릉 네.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겼던 지역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하락률 중에 수도권이 나왔습니다. 네. 안양 동안구가 마이너스 0.03이 나왔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대구 세종이야 뭐 원래는 아니고요. 최근에 약세였지만 수도권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KB 지수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네. 이런 흐름은 어떤 특정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고 현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하락 거래 그렇죠.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간 상승률 같은 거 꼽을 때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네. 실제 체결가만으로도 꼽는 게 있고, 네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호가도 맞습니다.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호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가도 떨어졌죠. 예. 그래서 내일이죠. 오늘 아마 오후가 될 것도 같은데 주간 상승률에서 과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도 오히려 호가가 더 많이 떨어졌죠. 더 많이 네. 떨어져서요. 네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이 지금 2억, 3억, 4억 낮춰서 되는 거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그 집주인분은 좀 안타깝겠는데요.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아마 네. 일시적 2주택이나 이렇게 걸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절세를 그러니까 위해서 세금과 비교해서 그렇죠. 네. 세금 더 내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로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네. 3억 4억까지 내리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생겼으니까 기간이 촉박한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이게 뭐 내년
4월, 6월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3억, 4억 낮춰야 되고 이런 현상들은 서로 이제 기간이 촉박할수록 또 이게 경쟁이 되고 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막 공시가격도 나오고 양도세 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예. 거래는 더 물량은 더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급한 분들은 마음이 더 조급하게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매수자들은 이것 봐라. 예.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급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급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949번님 괴상한 부동산 정책.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걸까요? 저희 동네는 신규 아파트가 계속 완판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굉장히 크고요. 네. 신규 새 아파트들은 또 인기가 있어요. 분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양시장. 분양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 편차가 커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또는 전국의 전 지역이 다 하락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강남에도 또 이게 신고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왜 거래가 안 되는지 네. 여러 가지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긴축도 하고 금리도 그렇죠. 오르니까 매수자가 안 사기도 하는데 네. 또 하나가 오늘 해보게 될 세금 정책입니다. 이게 오락가락하고 뭔지 아닌지 이럴지 저럴지 모르니까 네네. 다 그냥 거래를 뒤로 미루는. 일단 지켜보자. 네.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 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부는 매물 동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난주였죠.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한다라고 했다가 또 이게 다시 또 이게 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모르겠다. 일단 그렇죠. 기다려보자. 먼저 대선- 턱하니 거래했다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나 먼저 나가진 않겠다. 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일단 대선 때까지는 매물 동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정부 발행과는 달리.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저녁이었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네. 보유세 부담을 네. 이제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라는 방식과 몇 억부터입니까? 그 1주택자도 또 고가는 배제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한 기준을 저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탁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먼저 던진 하겠다. 거네요. 일단 던졌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 다 어떻게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사실 뾰족한 답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절대 안 해준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1세대 1주택자들이고 고가주택은 또 안 해줄 안 한다고 거란 했어요, 말이에요. 어제는. 네. 그래서 9억 이하 아마 혜택을 줘도 9억 이하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은 거의 대상이 혜택이 안 별로 되잖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의문이 9억도 이하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큰 변화가 없다. 네. 예, 세금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세금 영향이 크지 않은 대상의 분들을 왜 또 낮춰줍니까? 이게 참 정치 논리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대선이 지금 얼마고요? 한 70일 남았나요? 세 달이 안 남다 보니까 사실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전 국민이 2%라고 하지만 네. 서울 수도권을 바라보면 사실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었고 오피스텔 하나 있었는데 그게 2주택 잡혀가지고 뭐 폭탄 맞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던데 네.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는 상태. 대상자들 고지서 받아 보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요. 명분과 네. 효과를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1주택자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기껏해야 그러면 고가주택은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1주택자의 이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해당되는 분도 아닌 분도 있는데 네.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줄까? 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올해 세금 기준이 됐던 공시가격을 네. 한 번 더 쓴다 내년에. 그런 안이 이거 됩니까? 나왔었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 차라리 됐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023년은 네. 그렇죠. 한번 해주면 이걸로 또 2023년까지. 뭐 2022년 네. 내년에 한번 봐줘. 네. 그럼 2023년은 또 봐줘. 또 그게 문제가 되고요. 예. 내년에 공시가격을 그대로 하더라도 세 부담은 그대로예요. 올해 수준.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면 무조건이죠. 득폭탄, 올해보다 예, 득폭탄. 예,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나오는 걸 방지한다는 거지 올해 수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네, 바꿔야 바꿔야 되는데 되나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23일인가요?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네. 현실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세법 뭐 개정은 통과가 됐어요. 이미. 그렇죠. 세법 예. 개정안도 통과가 네. 됐고 제 아시는 기자분이 이제 담당 관할 부서 이제 부처에 연락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네. 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냥 한번 집어 던진 것 같아요. 내부에 검토하는 안을 집어 던졌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려면 180석이지만 굉장히 좀 긴밀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올해 공시 가격으로 한 번 더 이 기준으로 내년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럼 두 번째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는 것 중에서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 이제 비율을 지금 막 100%까지 안 올리고 네. 아예로 낮추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건 어때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마 MB 정부 때 우리 네.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을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된 걸 알고 있는데 공시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종부세는 80%고요. 재산세는 60%인데 80%가 5%씩 포인트씩 올라서 이제 2022년에는 100%까지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속도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걸 얼마나 할까? 그냥 95%로 동결을 할까? 아니면 80%로 다시 돌릴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공정가액 비율을 다시 뭐 85나 80으로 돌린다는 것은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4년 5년의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명분이 없는 명분이라는 게. 거예요. 파신 분들은 뭐지? 종부세 부담을 느껴서 파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지? 나는 왜 팔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안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대상 아니다. 1주택자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은 또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 있고요. 네. 그러면 1주택자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은 또 매물을 또 안 내놓을 거잖아요.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뭐 거의 물 건너가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갔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뭐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으니까 거의 물 건너갔으니까 결국 매물 동결 현상은 더 심해지게 되고 네. 1세대 1주택자들한테 혜택 조금 준다고 해서 그분들은 집을 팔진 않겠죠. 그쪽 집을 팔지는 않거든요. 그럼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가 주택은 분명히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끼가 너무 많아. 예. 네. 그러면 뭐 시세로 9억 이하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요?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9억 이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몇 프로고 이제 세무사들도 이제 못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계산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급 자체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일단. 쉽게 들리나 이 세부적 방법론으로 가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내부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빨리 시행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이런 와중에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토지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또 막 그 공시가격 막 산정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은 뭐 이미 하고 또 있는 진행이 겁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죠. 그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이번에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어제 표준지 이제 공시지가하고요. 네. 표준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네. 표준지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네. 땅하고 단독주택. 네.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땅하고 단독주택이 발표됐는데 저는 이 이름도 헷갈려요. 주택은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면 표준 토지 공시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토지는 또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네.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든 이제 발표가 됐는데 표준지가 뭐냐면요. 네. 정부에서 한 50만 호 정도 먼저 표준을 정해서 열람을 하고 정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월 4월 정도에 개별 주택이 이제 개별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네, 조사를. 네. 표준지가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표준지가 오르면 개별은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아마 열람이 될 거예요. 열람이 되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표준지가 이제 땅이죠. 전국으로 보면 작년에 10.35% 올랐는데 올랐는데? 올해는 표준지는 10.16으로 비슷한데
많이 올랐죠. 10%니까. 표준주택은 작년이 6.8%인데 7.16% 전국적으로. 네. 서울은 더 많이 올랐죠. 작년에 10.4인데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에 내년 10.56%. 네.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6에서 6.7, 부산은 8.4에서 8.96 다 올랐어요. 이건 이게 근데 현재 오른다는- 정부가 했던 거잖아요. 현실화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시가격 속도 조절하고 뭐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으로 한다 말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현실화율은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로드맵대로. 네, 로드맵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 공시가격은 또 올라요. 예. 공동주택도 안 올릴 수 없거든요. 그럼 집값이 그대로 있거나 조금 떨어져도 세금은 올라가겠죠. 오르죠. 근데 예. 집값이 뭐 그대로 있냐고. 예. 원래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도 올랐고요. 그러면 공시가격도 오르는데 현실화율을 하니까 더 오르지. 그러니까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말만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올해 걸 그대로 해주게 한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조정해준다. 네. 경제부총리는 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요. 빨리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주택세 중과세를 유예하고 완화한다는 것도 완전히 지금 사라졌는데 네. 또 이 어떤 선거 쪽에서는 뭐 3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또 명분도 없고요. 완전히 없어서 네. 다들 거래를 이제 안 하는 예, 가급적이면 그냥 네. 대선 이후를 일단 그냥 미루자. 미루는데 그 대선 결과 와중에 보고하자. 어쨌든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분들은 그렇죠. 연이어 3, 일시적 4억을 이주택 낮춰서 이제 꼭 물량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네. 금매물로 파는 거죠. 네. 그게 현재 시장 상황이다. 정리를 해보고요. 네네. 이번 주에 나왔는데 내년에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3.1% 이제 정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눈에 확 띄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년 7월 31일 이후가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맞아요. 사용한 분들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페이버를 베푸는 집주인에게 또 혜택을 준다.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 효과까지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우리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목돈 연구소 들었나? 정부 네. 관계자가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거 목돈 연구소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들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삼성전자도 8만 원 보여주잖아요. 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인센티브 주는 거 좋아요. 네. 왜? 규제보다는 그냥 집주인 임대인을 규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우리 이섭 우한가요? 동화 네. 있잖아요. 그냥 바람으로 못 바람만 벗기죠. 불지 말고 네. 이제 햇볕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 좀 벗어라. 우리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 네. 따뜻함이 뭐냐? 자, 이게 어떤 제도냐면 임대료 월세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실거주 요건 있잖아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네. 2년 거주, 2년 보유. 지금은 실제 살아야 2년 이상. 되죠. 그렇죠. 네. 2년 거주 중에 1년을 빼주겠다는 음.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혜택인가? 네. 취지는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굉장히 네. 좋은데 2년 다도 아니고 2년 중에 1년을 빼주면 1년은 살아야 돼? 아예 그냥 실거주 했다 인정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2년을 주면 좋았죠. 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죠. 2년 동안 안 올리면 1년, 네. 또 2년 동안 안 올리면 1년에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다 빼주는 거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1년만 빼준다라고 하면 이건 뭐지? 1년은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통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1년만 해주는 그 집주인이 몇 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가 볼 때는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효과 통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에만 대상이. 한시적 이주택자들. 네. 네. 그러면 자 1세대 1주택이면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에 문제가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안 돼. 네. 1주택자들, 일시적 2주택 뭐 이런 네. 분들만 대상이 된다면 그런 분들 중에 1년 효과를 보자고 안 올리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금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계산을 해서 유리하신 분, 1년에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몇 명 될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이렇게 애매하고 미스테리컬하게 나오니까 네. 카페들에서는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실거주 1년이 부족한 어떤 정책 관련자가 맞아. 네, 그 사람이 일가주 1주택 한시적 2주택자인데 그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죠. 지가 1년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런 건 저희 오해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자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5% 이상 이내로 네. 낮춰. 네. 그러면 양도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갑자기 양도세는 팔 때 세금이잖아요. 네. 이걸 팔아라는 거야? 팔면 새 주인이 들어오는데 임차인을 위해서 팔아라는 거야? 그렇죠. 좀 생뚱맞죠? 네. 차라리 보유세, 네. 재산세나 종부세의 혜택을 주는 게 맥락으로는 그게 맞죠. 맥락은 그게 네. 맞잖아요. 네. 뜬금없이 왜 또 양도세야? 팔 생각도 없는데 네. 팔 생각도 없는 분은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1년 혜택을 이거 뭐지? 차라리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시켜주든지 2년 동안 네. 안 올리면 그 기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주던가 네. 그렇게 해주면 뭐 아무도 올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주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슨 말했었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전세값 급등에 대한 묘책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묘책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놓고 이게 연말 전세값 잡는 묘책이었나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문난 잔치에 뭐 그렇게 이게 묘책이면 진짜 놀랍네요. 네.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일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일단 한시적 1주택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또한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 네. 이제 전세를 5% 이상으로 안 올리면은 1년을 실거주 안 하도 1년만 빼주겠다는 거죠. 네. 이게 사탕을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네. 꼭 한 번 먹고 그냥 뺏는 느낌? 이런 그게 좀 느낌이어서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개월 살았다가 나온 분들은 1년 받아도 1개월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2년에 1년, 2년에 1년에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다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인정. 예,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게 양도세도 뜬금없고 1년도 뜬금없어서 진짜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네. 한번 초대 한번 해보시죠. 목돈 연구소에서. 네, 일단 상생 임대인 제도까지 저희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다뤄봤다. 네. 우리 박혜란님의 묘책이 아니라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인데요. 기묘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